얘들아,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 패권 다툼, 화폐 전쟁.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넘어갔었지?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래들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 번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네가 아무리 움켜쥐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오는 물처럼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거야. 요즘 뉴스 보면 금값이 사상 최고치네 어쩌네 하니까 지금 사면 상투 잡는 거 아니야? 하고 겁부터 날 거야. 자, 봐봐.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건 가격이 아니라 본질이야. 왜 전 세계가 지금 종이돈을 버리고 금과 은에 집착하는지 오늘 아저씨가 다 파헤쳐 줄게. 안녕, 알기 쉽게 경제를 분석해서 단단한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잼 아저씨야. 2026년 첫 번째 주제는 금과 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왔어. 금과 은을 비롯한 원자재와 에너지, 그리고 이것들과 달러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는데 왜 내 돈이 녹아? 자, 봐봐. 지금 이건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통화 패권을 둔 생존 게임이야. 미국의 달러는 100년 가까이 기축통화로 사용되어 왔어. 하지만 그동안 달러의 위상이 많이 무너졌고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중국은 그런 달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판을 짜려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싶어 하지. 그리고 이 패권 전쟁이 무서운 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 네 스마트폰에 찍힌 은행 잔고, 그리고 우리 애들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 속에서 피 떠지게 사오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렇지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어. 미국 달러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해. 미국이 망하겠어. 맞아. 미국은 여전히 강력하지.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미국이 당장 망한다는 게 아니라 달러라는 철옹장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거야. 쉬운 예로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러시아 너네 달러 쓰지 마 하고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지원해주면서 전쟁의 장기화를 유도했지. 바로 달러를 무기로 사용하면서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킨 거야. 사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러시아를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었어. 왜냐하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이 모여 달러 패권을 도전하는 브릭스를 결성했거든. 이들은 달러 대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새로운 판을 짜 세계 패권을 지려했어. 자, 이렇게 달러를 무기로 써서 러시아를 제재하니까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우리도 러시아 꼴을 면치 못하겠구나 하고 자기들이 가진 달러 채권을 팔아치우고 금으로 채우고 있는 거야. 특히 중국은 20개월 남게 금을 사들이고 있고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은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야. 이렇게 달러의 무기화는 달러의 신뢰를 떨어뜨렸어. 사실 달러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훨씬 오래전부터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들 들어봤었지? 당시 미국에서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시켜줬어. 그것도 과도하게. 그래서 미국의 금융권이 파산하고 마비된 거야. 그때 미국이 어떻게 했어? 망해가는 은행 살리려고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냈지. 이걸 양적 완화라고 해.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야.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야 라고 외치던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실제로 미국은 이후에도 경제 위기가 도래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달러를 인수해서 시장에 뿌렸어. 그리고 2008년 당시 약 10조 달러 수준이었던 미국의 부채는 2026년 현재 38조 달러를 넘어섰어.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지? 전 세계 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1인당 몇 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야.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달러를 찍어낼 거고 찍어낼수록 네가 가진 달러와 원화의 가치는 물탄 우유처럼 점점 싱거워질 거야.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종이화폐가 녹아내릴 때 유일하게 나는 인쇄기로 찍어낼 수 없어 라고 외치며 가치를 뽐내는 녀석들이 있어.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금과 은이야. 자, 봐봐. 금은 지난 수천 년간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가치가 0원이 된 적이 없어.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휴지 조각이지. 달러도 국가가 망하면 그냥 종이야. 근데 금은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면 돼. 아까 전 세계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모으고 있다고 말했었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돈 많은 집단인 중앙은행들이 종잇돈을 버리고 왜 무거운 금을 모을까?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종이화폐의 시대가 흔들릴 때 마지막까지 내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금뿐이라는 걸. 그래도 이미 금값이 너무 올라서 못 사겠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실제로 금 선물 차트를 검색해서 찾아보면 무섭게 치솟아 올랐지. 2008년에 금 한 돈이 10만 원 정도였어.
지금은 한돈에 100만 원 가까이 하지. 이게 금값이 오른 게 아니라 달러와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야. 내가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금의 양이 10돈에서 한돈으로 줄어든 거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금은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이 증발하지 않게 막아주는 마지막 방패인 거지. 그리고 우린 이걸 해지라고 불러. 아직도 금이 너무 비싸서 고민인 친구들 잘 들어봐. 우리에겐 은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남아있어. 사실 말이야, 은은 금보다 훨씬 다재다능해. 금은 주로 보관용이지만 은은 우리 삶 곳곳에 쓰이거든. 현재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이 태동하고 있어. 반도체, 로봇,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에너지. 모두가 혁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지.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고 지속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 곳곳에 은이 필요하다는 거야. 전기차, 태양광 패널, 최첨단 반도체 등등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가치가 오를까 안 오를까? 또 금은비라는 개념이 있어. 간략하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금값이 은값의 15배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 80배, 90배를 왔다 갔다 해. 이게 무슨 소리다? 은이 금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 은은 투자의 수단으로서 날카로운 창이 되어줄 수 있어.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 건데 잼아저씨가 현실적인 행동 요령 알려줄게. 먼저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을 금과 은으로 바꿔나가는 거야. 골드바, 실버바 같은 실물 자산을 사서 보유할 수 있지. 하지만 쉽고 편리하게 금과 은을 거래하는 방법은 주식 앱을 이용하는 거야. 금과 은 선물 ETF 상품을 매수하는 거지. 두 번째로 적립식으로 쪼개서 사. 지금이 고점이면 어떠지? 고민될 땐 매달 일정 금액씩 기계적으로 사 모으는 거야. 원래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어. 금과 은도 당장 내일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고 폭락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서 가치를 뽐내고 있을 거야. 세 번째로 금과 은 둘 중에 은의 비중을 높여서 매수해다. 원래 금과 은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해지 수단으로 활용되었어. 하지만 지금은 금으로 자산을 지키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은으로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 자, 코스피가 5천을 가는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그 전과는 다른 투자 환경이란 말이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달러의 시대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미국이 망한다거나 달러가 패권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야. 핵심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달러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높아질 거야. 그런데 금과 은은 정부나 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어서 희소성을 가져. 특히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서 은의 수요는 더욱더 높아질 거야. 그럼 분명 금과 은의 가치는 지금보다도 더 높이 상승할 거고 지금 많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외면하면 너의 자산은 또 한 번 녹아내릴 거야. 그러니까 늦기 전에 한번 고려해다. 금이라는 방패와 은이라는 창은 너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주는 유용한 옵션이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화려한 기법보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서 얻은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재밌고 단단하게 투자하게 아저씨가 도와줄게. 오늘도 수고했어. 너의 자산은 오늘 더 단단해질 거야.